아유, 지긋지긋한 불면증. 혹시 나는 원래 잠 못 드는 사람인가 봐 하고 거의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 잠 못 드는 밤의 고통. 아유, 이제 정말 끝낼 실마리를 찾아봐야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도우미 골든헬퍼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 불면증에 대해서요. 저희가 최신 학술 자료랑 연구 보고서들을 쫙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또 해결 방법은 없는지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그 괴로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성인 3분 중 1분이 수면 문제를 겪고 계시고 또 수면 관련 약 드셔본 분도 뭐 70만 명이 넘는다니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잠을 이렇게 방해하는 걸까요? 그 연구 자료들을 보니까 몇 가지 딱 보이는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는데요. 우선 우리 몸에 그 생체 시계 있잖아요. 그게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 밤에 자야 해 하고 신호를 보내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이게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반대로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코르티솔 호르몬하고의 균형, 이게 또 깨지기 쉬운 거죠. 아, 호르몬 불균형이군요. 네. 특히 밤 늦게까지 그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거 보시면 그 밝은 빛, 블루라이트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뇌가 아직 낮은가 하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잘 안 만들어내는 거죠. 아하, 밤에 스마트폰 보는 습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군요. 네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스트레스나 걱정거리 많을 때도 문제예요. 우리 몸이 마치 비상사태 이렇게 외치듯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돼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아, 몸이 계속 긴장하고 있군요. 그렇죠. 이러면 몸이랑 마음이 편안히 쉬지를 못하니까 특히 우리 몸을 깊이 회복시키는 그 델타파 수면이라고 있어요. 가장 깊은 잠인데 거기에 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잠에 대한 잘못된 습관, 이것도 불면증을 아주 그냥 굳어지게 만들어요. 잘못된 습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저도 혹시 모르게 하고 있는 건 아닐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요. 억지로라도 자야 하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 있잖아요. 또 침대에 누워서 잠 말고 다른 일, 뭐 TV를 본다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거나. 아, 뜨끔하네요. 네. 그리고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막 들쭉날쭉한 것. 너무 길게 자는 낮잠 같은 거. 이런 게 대표적이죠. 물론 뭐 늦은 밤 커피나 술, 야식, 자기 전에 막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도 잠을 확 깨우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한데 잠 못 자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요. 아이고 오늘 못 자면 내일 큰일 나는데 하는 그런 걱정이 오히려 뇌를 더 바짝 각성시켜서 잠들기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 이것도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와, 원인을 알고 나니까 정말 해결책이 더 궁금해지네요.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좀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여러 연구 자료들을 보니까 약물 외의 접근법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식습관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흥미로웠어요. 뭐 예를 들면 핀란드 연구에서 나왔다는 쿠르쿠마 수면 주스 이런 거요. 네네. 식이요법도 분명히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주스의 핵심 성분인 쿠르쿠마, 즉 울금속 커큐민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신체 리듬 회복을 돕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 울금이요. 네. 네. 또 멜라토닌 성분이 든 타트체리라든가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는 락투신이 풍부한 흑화랑 상추, 또 깊은 수면을 돕는다는 감태 추출물 플로로타닌 성분이죠. 그리고 몸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주는 가바, GABA 성분, 이런 것들이 같이 언급되곤 합니다. 아, 그런 좋은 성분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서 잠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근데 직접 만들기는 사실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잘 배합한 멜라포레 같은 건강기능식품 형태도 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물론입니다. 식이요법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고요. 여러 연구에서 정말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비약물 치료법의 핵심. 이게 바로 인지행동 치료, 영어로는 CBTI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요? 네, 이게 뭐냐면 약 없이 잠자는 습관하고 잠에 대한 내 생각을 건강하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일종의 수면 훈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죠. 수면 훈련법이라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인가요?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좀 알려주시죠. 핵심 원칙 첫 번째는요. 이게 좀 놀라우실 수 있는데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네, 자는 시간 말고요. 네, 자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이요. 몇 시에 잠들었든 상관없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딱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연구들은 강조해요. 주말에도 가능하면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야, 자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니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두 번째는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딱 인식시키기입니다. 그러니까 졸릴 때만 침대에 눕는 거예요. 근데 만약 누워서 한 15분, 20분 뒤척였는데도 잠이 안 온다. 네네. 그럼 미련 없이 침대에서 나오세요. 뭐 거실 소파 같은 다른 공간 있죠? 거기서 좀 은은한 조명 아래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주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졸음이 막 밀려올 때 그때 침실로 가는 겁니다. 아, 잠이 안 오면 차라리 나와라. 그렇죠. 침대와 여기서 또 잠 못 자는구나 하는 그 괴로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 이건 정말 절대 금물입니다.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침대 사용법에 대한 인식을 정말 완전히 바꿔야겠네요. 그렇다면 그 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핵심 원칙. 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연습이에요. 꼭 자야만 해. 오늘 못 자면 큰일 나. 이런 압박감을 버리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게 참 어려운데요. 어렵죠. 근데 대신에 괜찮아, 못 자도 괜찮아. 잠시 눈 감고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것만으로도 내 몸은 회복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좀 트는 겁니다. 잠 못 자는 나 자신을 너무 막 탓하거나 불안해하면 오히려 뇌가 더 깨어나거든요. 잠에 대한 그 과도한 걱정, 이걸 좀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생각을 바꾸는 연습. 쉽진 않겠지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 외에 좀 숙면 환경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죠. 일단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암막 커튼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고요.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 암막 커튼. 그리고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소음은 최대한 차단해야겠죠. 그리고 시계. 시계는 자꾸 시간을 확인하면서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침대에서는 잘 안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네네. 또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거나 아니면 복식호흡, 배를 이용해서 천천히 숨 쉬는 거요. 그런 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같은 걸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미리 좀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연구들은 제안합니다. 이완요법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낮에는 햇볕을 충분히 쬐고 가벼운 산책이라도 해서 활동량을 유지하는 게 밤잠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되도록 피하시고 혹시 자더라도 오후 3시 이전에 한 20분 내외로 짧게 주무시는 게 좋아요. 와, 오늘 불면증의 정말 다양한 원인부터 식습관 개선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그 인지행동치료 원칙까지 정말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꾸준한 실천이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여러분도 하나씩 꾸준히 시도해보시면요. 분명 어젯밤과는 다른 아주 편안한 밤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유익한 삶의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